예. 오늘은 이재명 대표 본인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 이제 대장동 관련 수사 속보도 짚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 실장이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직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피의자로서 진술과 태도에 대해서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피의자들은 방어권 침해는 물론이고 향후 재판에서 무죄가 가려지더라도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은 분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달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명백한 물증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검찰로 달려가서 여러 항의를 했는데 일단 뭐 이러면 내일 정진상 실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많이 좀 주목을 받는 얘기가 정진상 실장의 그 압수수색 영장에 과거 전대협 활동 전력이 거론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검찰이 한 30페이지 되는 영장에 적시한 부분은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 공동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대협 활동이 이렇게 영장에 기재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뭐 공안이나 국법법 관련 수사나 그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근데 이거를 적시한 이유는 바로 전대협 활동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 그 만남이 시작이 됐고, 예. 이게 지금 뭐 거슬러 올라가는 게 지금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이 운명을 함께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 활동에 사무상으로 활동을 했었고, 예. 또 그 이후에는 뭐 시민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무실을 홍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성남시장 그 선거 캠프에서 뭐 공부 업무를 맡았었고, 이런 관계들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어떤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연결고리나 인연의 어떤 그 깊은 그런 고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긴 부분을 통해서 이 영장 적시에 할애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모자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100번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영장에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하는 것은 다음 수사의 칼끝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갈 것이라는 어떤 초석을 다지기 위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전대협 얘기까지 영장에 거론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동체 얘기를 좀 더 검찰은 시각을 보는 것 같고, 주말 새 있었던 사실 이 얘기도 한번 되짚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님, KBS 보도에 따르면 20억 싸게 먹힌 것이다라는 남욱 변호사 얘기.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법무장과 비슷한 취재 얘기를 했고, 경선 자금을 명목으로 나한테 돈을 요구했고 20억은 어렵겠지만 도와주겠다. 이 옥중 인터뷰 내용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을 남욱 변호사 겨냥한 건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KBS가 보도를 했는데요. KBS의 법조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이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욱 씨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인터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원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남욱 씨는 조만간 이제 아마 석방될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20억 원에 대해서 뭐 싸게 먹힐 줄 알고 이제 이재명 대표 했다. 또 이 모든 과정은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했다. 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유동규 씨가 했던 주장들을 거의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곧 재판이 있습니다. 아마 재판에서도 이런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본인이 좀 결심이 섰지 않는가. 특히 이 남욱 씨가 처음에 국내에 들어올 때 제가 아마 뭐 좀 일찍 들어왔으면 뭔가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든지 뭐 예.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 지금 남욱 변호사까지 뭔가 하나 둘 20억 싸게 먹힌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는 여러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과거 이 대표는 남욱 변호사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귀국한 화천대유 4호 주인인 남욱 변호사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실대로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 관련해서 로비 자금이 만들어진 건 알고 있다고 진술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죄송합니다. 과거벌을 보면 그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뭐 이것도 뭐 조선일보 보도긴 합니다만 수사를 받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넌 빠지라고 했다라는 게 김만배 씨가 2014년에 했던 얘기. 이 부분과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그리고 이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만약에 턱밑까지 가는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유보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은 원래 남욱 씨가 2010년에 대장동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예 사업이 안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들어갔는데 그때는 김만배 씨가 같이 들어오면서 남욱하고 김만배하고 정영학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욱 입장에서는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이 갑자기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라는 게 작년에 대장동 사태에서 막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종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재명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이름을 빌려서 너 남욱은 넌 빠져라고 김만배가 언론 플레이를 했던 정황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맨날 가져와라 그래서 맨날 어디 로비해야 된다 돈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서로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씨를 알았고 상당히 많이 그것들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특혜를 줬거나 뭐 이런 부분 특혜를 줬을 가능성, 뭐 주시를 했을 정황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금 무리한 이 영장이나 이런데 무리한 정치적 수사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하고 김용 구속 영장하고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공소장, 성남시 전략기획팀장하고 두산건설 전 대표 여기에 나온 내용들만 보면은 이재명은 빨리 구속해 지금 긴급 체포해야 돼요. 지금 거리를 활보하게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대하게 지금 뇌물에다가 지금 정치자금에다가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근데 검찰이 지금 뭐 하나 증명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쓰고 있는 거는 정파를 떠나가지고 지금 과도한 언론 플레이가 지금 검찰한테 있다.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빨리 구속하십시오. 이 정도 죄명이면은. 뭐 반면 뭐 검찰은 재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뭐 그 부분도 좀 검찰 앞으로 수사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최측근 수사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죄인도 사랑하라 했던 하느님은 뭐라 하실지. 글쎄 뭐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야당 비판이 좀 과하다 이 말씀하신 겁니까? 신부님 말씀하신 거군요. 유족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추모인가요? 명단 공개 말씀하셨고요. 국회의원들 국민 거론하기 전에 국민을 두려워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면 구속됐을 텐데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상금 걸고 공개 수배합시다. 일단 김봉현 공개 수배 지명 수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잘 한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